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의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어제 오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라기보다는 반등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번 하락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FOMC, 지난 9월 FOMC에 대한 좀 방심이랄까, 예상했던 매파적 동결 정도이고, 금리에 대한 전망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시장이 너무 완화를 일찍 기대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부족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얘기했던 게 별로 달라진 게 없었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일찍 피벗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최고금리가 어쨌거나 지금 5.25에서 5.5인데 혹여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투매가 나온 거예요. 채권 시장에 투매가 나오니까 당연히 채권과 주식의 기본 구성 비율에서 채권 값이 폭락을 하니까 채권 비중이 줄어들죠. 그럼 그 채권 비중 맞추려고 주식 팔아가지고 채권 사는 상황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박살나고, 그게 이제 환율을 미국 채금리가 급등하니까 미국 달러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머징 통화들, 특히나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환변동이 좀 취약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급격하게 매도를 했고,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금융비용 부담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금리에 우리나라도 좀 취약한 시장 내지는 경기 환경이다 보니까 매수를 해주는 이는 없는데 매도 물량들은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경기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비관적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시장이 9월 달에 좀 큰 데미지를 입었어도 이 하락이, 그러니까 새로운 하락 추세로의 진입,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박스권 정도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께 경고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반기의 강세는 끝났다. 상반기의 강세는 끝났고, 이제 연말 하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쉬는 양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24년도 전망은 괜찮게 본다. 미국 대선도 있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감안하시면 현재 상황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좀 시작됐다.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제 오늘의 큰 폭의 반등이 팔아야 되는, 당장 팔고 떠나야 되는 이런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인 하락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고생, 일단 급격한 급락에 대한 마음고생은 끝났다고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해서 현재 상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하락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들부터 한번 보시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똑같은 선이에요. 그 똑같은 선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 선을 그어드리면서 지난주에 여기 있었죠. 일단 최소한 이 선이 깨져야 된다. 금리가 여기서부터 치솟았기 때문에 이게 미국 국채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값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채권 값이 떨어지면 이 채권 값이 떨어지는 만큼 주식을 다시 팔아서 매니저들이 또 채권을 메꾼단 말입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멈춰야 되는데 여기 깨졌죠.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요 라인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4.3% 정도가 올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채권 하락 추세, 금리의 상승 추세인데, 이건 아마 쉽게 안 깨질 거예요. 왜 이건 당장 안 깨진다고 보냐면, 이번에 미국 고용이 아주 나이스하게 나왔어요. 미국 고용 지표가 이게 민간 고용은 약간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정부
정부 부분에서 고용이 정부 쪽에서의 고용이 좋아서 이게 신규 고용자 수 자체 전체 총 수는 괜찮았는데 민간 고용이 좀 줄었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났어요.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구직 시장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용 데이터상으로는 경기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고용 환경이 약간 제조업 쪽으로 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 고용 지표와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이거에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 반도체나 이런 경기 쪽에 좀 긍정적인 뷰를 주는 부분인데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3개월째 개선 중이에요. 아직까지 49대니까 50 이하이긴 한데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랜딩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노랜딩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서 노랜딩 이 경기 이 확장 국면으로 바로 갈 수 있지 않나. 미국입니다. 미국 경제가 바로 그냥 경기 확장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왜냐면 이번 3분기 실적은 달러가 초강세였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나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비달러 포지션에서는 약간 뭐랄까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거나 숫자 자체가 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방을 하고 나면 원래 4분기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기본적으로 계절적으로 좋기 때문에 4분기 전망 괜찮고 내년 전망이 대부분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잘 지나가고 나면은 오히려 경기 확장 포지션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는 일단 우리가 이번에 급락이 이거 고금리라고 하기 좀 고금리 맞죠? 고금리 장기화 이걸 걱정하면서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이건 반영을 했어요. 이번에 급락으로. 그런데 고금리 장기화의 기저에는 사실은 이 경기 걱정이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경기 우려가. 왜냐면은 이 금리라는 게 전반적인 경제 활동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전반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좀 더 취약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데이터들로 오히려 약화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는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겠죠.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내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당장 이 큰 추세는 깨지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치솟았던 이런 금리의 폭등세는 일단 진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도 고 금리, 고 환율, 고 유가 이 3고의 부담이 컸던 거 아닙니까? 이번 조정이.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냥 전체 그림 뷰가 나오게 이렇게 표시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제가 1330원 이하면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번에 치솟았던 자리가 이런 자리를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올해 연내 저항을 뚫고 넘어간 자리가 1340원인데 뭐 확정적으로 이탈이 한 1330원 될 것 같아요. 오늘 1338원인데 그래서 40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1330원까지 깨지면 환율이 한 1320원이나 10원대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 부담도 당분간은 이제 수그러들기 때문에 그리고 엔달러도 지금 미국 US 달러가 미국의 달러가 금리와 함께 올라갔다가 얘도 지금 살짝 꺾였습니다. 그러면은 엔달러 환율도 지금 이렇게 치솟던 게 이게 조금 내려오면은 뭐 한 145엔대나 이렇게 여기까지니까 한 145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던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초로 저점이 나오고 남은 10월 기간은 일단 반등 기조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반등이 재하락을 위한 계단식 하락을 위한 단기 반등이기보다는 지금의 조정을
발생시켰던 이런 고금리,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라든지 그리고 유가나 이런 환율 등의 우려감이 완화 해소되면서 나오고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일시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을 찍고 좀 시장의 급락세가 이제 추스러지는 과정, 즉 박스 하단을 찍은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것도 그림인데 95불을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주말 동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더 치솟지 않고 지금 80불대 중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게 유가가 저는 사우디도 연결이 돼 있고 이 부분이 그리고 아람코의 잔여 물량 상장도 걸려 있어서 유가가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95불대 얼추 고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에서도 사우디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이 사우디하고 군사 협력을 한다. 한미일 동맹 체제에 준하는 사우디와의 군사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중동 정세가 사우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지금 그동안 상당히 좋지 않던 사이가 조금 이제 유화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옴시티도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고 해서 이게 사우디의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부분과 함께 다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미국과의 어떤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 중에 이 하마스 사태, 이스라엘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중동 전반적인 정세를 위협해서 유가가 더 고공행진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악재가 터졌는데도 시장이 이겨내는 모습을 봤을 땐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라는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10월 초까지 나타났던 급격한 시장 이탈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는 즉 매크로적으로 시장을 위협했던 요인이 좀 해소 완화되면서 조정이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번에 이게 시장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급락으로 신용잔고도 한 1조 원 정도 빠져나갔어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신용잔고인데 총액으로 따지면은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신용 부담이 좀 컸는데 코스닥 신용잔고가 10조 원대 있다가 9조 이하로 뚝 떨어졌죠. 이게 반대매매죠. 이게 반대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2022년도에 이런 구간에서 제가 신용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도 있죠. 보통 그 시장의 폭락 구간에서 신용잔고가 마이너스 20% 정도가 빠지고 나면은 급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10%밖에 안 떨어지긴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52주 최저가가 속출하니까 신용 쓴 사람들은 그냥 일거에 다 깡통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까지 망가뜨리진 않았는데 한 10% 정도 일단 신용이 빠져서 이 정도면은 일단 상승 추세 내지는 비추세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정도로는 일단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신용 매물은 신용 쓰시는 분들을 악성 투자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신용 매물을 악성 매물로 분류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매물화 될 수 있으니까. 투자자가 팔기 싫어도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해서 청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좀 청산을 해야지 시장이 늘 저점이 나오는데 그거 저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 날 속임수로 한 방 더 밀어서 붙여서 오히려 신용 물량을 끝까지 반대 청산시켜서 왜냐하면 종가가 담보 유지 비율 이하로 낮춘 상태에서 이틀 지나버리면은 그 다음날 바로 나가는 거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물량이 좀 나가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도표상으로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충분한 조정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S&P부터 해서 제가 우리 시장 지수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 시장 이번에도 제가 이 정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제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 볼 때 사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 우리 시장을 그 부수적 전략으로 사실 전략을 좀 수립하는 편인데 미국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S&P 500에 다 주봉입니다. 제가 왜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 너무 길어요. 일봉으로 보면 봉수가 너무 많아져서 주봉으로 대략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긴축 조정했고 그리고 이번 안도 반등을 했죠. 그런데 이징 즉 유동성 완화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이제 긴축이고 이건 이제 완화 기대예요. 요 반등이. 그런데 실제로 완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다리겠죠. 박스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경기 기대감으로 귀결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가 내년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뭔가 약간 기업들의 뭐 트러블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 연초까지. 근데 이거는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심각한 금융위기 같은 걸로 절대 안 갑니다. 무조건 돈을 풀어서 틀어 막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제가 요 노란색으로 한 이 정도 기간? 여기 이제 봉수로 따지면 한 6, 7개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한 11월? 보통 이제 할로윈이 10월 말이니까 한 11월 정도부터 미국 시장이 조금씩 괜찮아지거든요. 연말 좀 뜨거운 경우가 많고. 한 11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동안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실적 시즌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위로 크게 가지도 않을 거고,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주봉상의 이런 시그널을 보면은 일단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좀 다시 상승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도. 미국이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보다 강한 미국 시장이 이럴지니, 우리도 마찬가지 위로 크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뭐 일목균형상으로도 보면은 이 주봉이 요 공간에서 뒤에 이제 후행 스팬이 여기서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양운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양운대가 보통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거고 박스권 제일 유력 미국 나스닥 지수 S&P 다 한동안 좀 박스권이 제일 유력한 걸로 보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코스피 주봉인데요. 코스피는 그 그림이 더 못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주봉 수렴이니까 뭐 거기서 그냥 방향을 우리가 먼저 뭔가 방향 잡을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한된 등락이 유지되고 이번에 2,400을 일시 이탈까지 했는데 뭐 2,400에서 한 600 정도 당분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럼 종목들도 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종목별로 등락이 남은 지금 가을 장세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3분기 초인데 분기 초에 저점을 찍은 걸로는 보여요. 분기 초에 저점을 찍은 걸로는 보이기 때문에 더 험악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초급등하는 장세는 아닐 테니까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대응 전략을 내가 뭘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지금은 대응을 하실 거면은 되게 단기 대응을 하면서 가는 장이에요. 박스권이니까 뭐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좀 올라가면 좀 팔아주고 좀 기다렸다 좀 내려가면 다시 사고 좀 기다렸다 올라가면 또 한번 팔아주고 이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노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속성보다는 변동성 장이 될 거란 얘기예요. 밑으로 계속 떨어지거나 위로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좀 올라가면 좀 내려오고 좀 내려오면 좀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당분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든 난 이런 거 못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망. 좀 인내심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빠르게 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이것도 전략이 시간 전략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지금 단기간에 급락 나왔죠. 근데 앞으로 반등을 하면서 좀 옆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900을 다시 볼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900을 다시 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연내로. 근데 이걸 넘어서 막 1000포인트 이상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이제 내년도 뭐 경기와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지 다음 레벨, 여기서 이제 가면 완전 레벨업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여기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완전히 대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2024년도 되게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워밍업이 필요한 구간 같습니다. 그 종목들도 쭉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봉도 뭐 여기서 얼마 움직이겠습니까? 예, 좀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아요? 삼성전자? 그죠? 예. 바닥인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막 레벨업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실적 2조 나왔다고, 2조면은 여러분 작년 대비해서는 80%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 넘어간다고? 예, 이 매물을 넘어간다고?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개조 동향이 좋은 거는 반도체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유동성이 완화 구간은 아니라서 IT 수요 증가도 좀 제한적일 거고, 뭐 HBM이나 AI만 가지고 저렇게 강하게 저는 아직 가긴 멀었다고 봐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지원자 14만, 15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뭐 예상보다 좀 양호하지만 이거 넘어갈 정도의 실적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하이닉스도 이렇게 쉬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하이닉스를 좋게 보지만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려면은 11만 원 근처가 그래도 매수권이지. 12에서 13 매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박스권 굳이 상단에서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그래요. 오늘 ISC 같은 거 많이 떨어졌잖아. IS 7만 원대에서 4만 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사는 거고, 좀 올라가면 오히려 약간 보수적으로. 박스권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장은 올라갈 때 초입에서 따라 붙어서 수익을 빵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박스권장이고 변동성 장세는 오히려 내 마음과 반대로 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때 좀 사야 되고, 뭔가 기대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박스권 변동성 대응이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가을장은, 연말장은 약간 그런 마인드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흥분하지 마시고. 이번에 떨어질 때도 너무 겁먹지 마시라, 거의 다 왔다 했던 오히려 거기서 사야 되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실적 뭐 괜찮게 나왔고 하지만 하단이죠, 하단.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렇다고 얘가 다이렉트로 이거 넘어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뭐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번에 50 이하 저점 찍었고 한 54, 5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당분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비슷할 것 같고, 이게 뭐 도드라져서 혼자 팍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갈 그림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유력합니다. 그러니 여기 물리신 분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여전히 좀 걸릴 거예요. 이 정도에서 들어간 분들은 뭐 회복될 것 같고,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단가 낮추기 하시고, 이거는 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옆으로 가겠죠. 에코프로, BM도 당분간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입니다. 근데 기아 같은 거 이제 그림 좋은데 이것도 넘어가면 진짜 멋있는 건데, 이 장에서 이거 혼자 넘어갈 수 있을까? 쉽진 않겠죠. 이런 애들도 좋아 보이지만 좀 답답하고, 이런 지루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주라고 뭐 지금 별거 있습니까? 뭐까지? 다 대부분이 큰 그림으로 보면 옆으로 쭉 늘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세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응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올라가면은 살짝 팔아놓으면 좀 기다리면 또 다시 저가 매수. 요건 노하우 있는 분들 하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시면은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 4분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으로 가지 않을 테니까 이제 저점 찍고 회복 기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 참고하시고 종목별 대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지난 것 같으니 좀 힘들 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입니다.